승부패 5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브리와 포르투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점에서 오늘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은 초안픽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내일 화요일에 추가적인 배당 변화나 결장자 정보가 취합이 추가적으로 되는 대로 최종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감 전까지 구매를 늦추셨다가 제가 내일 최종픽의 변화가 있다면 풋볼살롱 유튜브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최종픽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초안픽을 갈무리 하신다는 생각으로 분석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럽 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10점으로 비조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1위 경쟁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 포르투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클리브리로서는 무승부 정도의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6점으로 비조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3위 아틀레티코와 레버쿠젠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클리브리와의 홈경기에서 1차전 맞대결 0대4로 대패를 당했던 포르투인데 당시에는 에이스 공격수 타레미가 징계로 빠졌었는데 이번 클리브리 원정에서는 이 타레미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르투 역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벤피카와 홈경기를 치렀었는데 전반 27분 만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체력 누수가 있었던 포르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클리브리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1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점 1점만 따도 되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클리브리가 포르투 원정 4대0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포르투 에이스 공격자원인 타레미가 징계로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레미가 출전이 가능한 포르투라는 점에서 포르투도 충분히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클리브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현재 4경기 무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제 아무리 포르투가 타레미가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클리브리의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득점이 2분의 1가량 감소가 되는 포르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고려를 한다면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나폴리와 레인저스의 경기인데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폴리는 현재 4전 전승을 거두면서 A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16강은 확정을 지었고 현재 리버풀과 1위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레인저스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위를 확정을 짓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주말에 AS 로마 원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한 나폴리이지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경기 11연승을 질주를 했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레인저스는 주말에 리그 6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경기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공격 자원인 촐락이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저스는 현재 4전 전패를 당하면서 16강행이 좌절이 됐고 그나마 3위 아약스와 승점 3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3위 대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레인저스 역시 승리
상당히 동기부여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나폴리를 원정에서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말에 어려웠던 로마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상에서 복귀한 오시멘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고, 이 벤치에는 라스파도리, 시메오네 같은 공격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이미 16강이 탈락이 된 상황에서 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레인저스를 상대로 조 1위를 확정을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레인저스의 공격 자원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이 주전 수비수 골드슨 결장 그리고 최근 자국 리그에서도 경기력 기복이 있는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나폴리를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나폴리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아약스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일단은 아약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버풀의 누네스라는 공격수와 미드필더 티아고 선수가 아약스전에 결장이 된다면 아약스 쪽 이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브로비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베아이스라는 미드필더 역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리버풀이 주말에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5경기에서 2무 3패,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인저스 원정에서 7대1 대승을 거뒀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이 경기는 불안감이 굉장히 큰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래도 과감하게 아약스의 단통 패,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리버풀이 노팅엄에게 부러지면서 이변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리버풀이 허무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아약스라는 팀은 노팅엄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리버풀이 오히려 노팅엄처럼 밀집 수비를 펴는 팀보다는 아약스처럼 공격적으로 덤벼드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이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이 맨시티전처럼 보여줬던 이 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면서 압박 강도를 조금 줄이고 효율적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전술을 감행을 한다면 아약스의 호전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버풀의 공격수 누네스 선수와 미드필더 티아고가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두 선수가 아약스전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이 경기는 느낌대로 이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변을 잡던지 아니면 아약스의 단통 패배로 갈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번 경기는 아약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레버쿠젠 사이드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달 레버쿠젠 원정에서 0대2로 덜미가 잡혔던 아틀레티코인데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주말에 베티스를 상대로 그리즈만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3경기 3골 1도움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스트라이커 패트릭 시크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레버쿠젠이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도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4경기 1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2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즈만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난 아틀레티코를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래도 레버쿠젠 쪽에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레버쿠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대 0으로 9월 달에 꺾었을 때 이 디아비아라는 선수와 프림퐁 선수가 나란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각각 1골 2도움씩 기록을 했었던 디아비와 프림퐁인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디아비 선수가 최근에 4경기 2골 2도움, 프림퐁 선수가 3경기 3골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대 0으로 꺾었을 때 맹활약을 했었던 이 두 선수가 최근에도 골 감각이 좋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아틀레티코라는 팀이 홈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뒤통수를 굉장히 많이 치는데 지지난 승무패에서도 풋볼살롱이 아틀레티코와 라요 경기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이변이 적중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비슷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자국 라리가 기준으로 아틀레티코가 홈 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5승 1무 0패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적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의외로 아틀레티코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뒤통수가 조금 쎄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으로 레버쿠젠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1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사실상 16강이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은 있는 것이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마지막 풀젠전까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인테르가 2경기에서 1경기를 승리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바르셀로나가 16강을 갈 수 있는 산술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노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 빌바오를 무려 4대 0으로 대파를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바르셀로나이고 측면 자원 덴벨레가 빌바오를 상대로 1골 3도움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 역시 4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을 확정을 지었는데 현재 승점이 12점으로 C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를 확정을 짓는 뮌헨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부담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바르셀로나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지난 1차전 바이에른 뮌헨 대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당시 뮌헨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뮌헨에 골을 넣었었던 선수인 사네 선수와 리카 에르난데스가 모두 이번 바르셀로나 원정에는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 노이어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홈 경기보다는 확실히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지난 뮌헨 원정보다는 확실히 할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당시에 제가 경기를 라이브로 지켜봤는데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 상당히 대등했고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밀어붙이는 양상도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이고 뮌헨의 핵심 자원들이 결장을 한다는 점에서 이 경기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하피냐와 덴벨레 두 측면 자원을 동시에 기용을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는데 최근에는 하피냐 선수가 벤치로 가고 덴벨레를 먼저 선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같이 가져가는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지난 인테르전에서 홈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도 상당히 홈 경기이기 때문에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인테르의 효율적인 역습에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를 위해서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도 충분히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고 원체 두 팀의 상대전적 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인 우세가 있기 때문에 뮌헨의 손쉬운 승리도 의외로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토트넘과 스포르팅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이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트넘이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주말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처음으로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 경기 이변을 잡아보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가 그래도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스포르팅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페드로 곤잘베스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이 선수가 상당히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고 주전 수비수 코아테스 역시 부상 여파로 직전 리그 경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이탈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핵심 자원들이 빠지는 스포르팅을 상대로 3연패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이 속한 D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트넘이 승점 7점으로 1위인데 2위 마르세유가 승점 6점, 스포르팅도 6점, 4위 프랑크푸르트가 4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어느 팀이 16강에 올라갈지 모르는 죽음의 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3점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스포르팅의 핵심 공격전 페드로 곤잘베스가 퇴장 징계로 빠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트링캉이나 마커스 에드워즈 같은 다른 공격수들 역시 골 감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현재 수비 쪽에 로메로 선수와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선수가 뉴캐슬전에 결정이 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스포르팅전에도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하는 이유가 상대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스포르팅이라는 팀도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상당히 빡세게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토트넘 원정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가운데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로메로와 미드필더 호이비에르가 빠지게 된다면 또다시 스포르팅의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이 무승부 정도로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마르세유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랑크푸르트가 승점 4점으로 4위이고 이 마르세유가 승점 6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도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16강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국 리그 포함해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인데 제가 마르세유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국 리그에서 경기력과 흐름을 보면 프랑크푸르트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경기인데 이 프랑크푸르트가 3백 수비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하세베 선수가 3백 수비의 중심이 되면서 3백으로 전환한 이후에 상당히 경기력이 살아났는데 하세베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백 수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세베 선수의 자리를 수비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야키치 선수를 3백 수비의 중앙 수비수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직전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프랑크푸르트가 3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어도 이 야키치 선수가 미스를 범하면서 한 골을 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야키치 선수가 원래 포지션이 아닌 3백 수비의 스위퍼로 활약을 하면서 상당히 3백 수비가 불안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를 수비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던 수비수 투타라는 선수 역시 프랑크푸르트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하세베가 빠진 상황에서 이 투타까지 빠지게 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3백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프랑크푸르트의 글라스너 감독이 3백이 아니라 4백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글라스너 감독이 시즌 초반에 4백을 쓰다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은 3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3백 수비에 이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는 야키치라는 미드필더가 또다시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마르세유 역시 충분히 그러한 수비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마르세유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르세유가 최근에 자국 리그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그 2연패 상대가 PSG, 랑스 같은 이 자국 리그 강팀들과의 경기였고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프랑크푸르트가 수비 불안감을 노출하게 된다면 마르세유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8천만 원이 이열된 축구토토 승무패 58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바로 동영상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새벽까지 자료 취합을 마치고 빠르게 촬영을 임했다는 점 구독자 여러분들의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